학생 자치 활동이 이거 우리 존댓말하고 있지? 네, 반말로 하기로 다시 했어요. 해, 다시 해. 그럼 지금부터 이것도 자연스럽게 반말할게. 좋은 것 같은데. 그래 이거 그냥 이게 가 그냥 가. 경록이 이거 알아서 우리 편집할 것 반말로 하기로 같아. 했지. 사실 제가 제일 처음에 학생 자치의 일을 제일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는 진짜 그렇게 큰 의미 없이 '재밌겠다.'라는 생각으로 진행을 한번 해 봤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학교에서 점차 아이들이랑 학생 자치 활동을 해 보다 보니깐 어 학교의 일 그리고 스스로 당면한 일들을 어 각자 그 구성원들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해결해 나간다는 의미에서 이 '학생 자치 활동이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게 아이들이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도 어 본인이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의사를 표현해야 되고 그거를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는지를 학교 안에서 경험해 보는 그런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또 이걸 해 보니깐 또 학교 안에서의 확장성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 자치는 학생들이 좀 어 행복한 학교 생활을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 학교 이후의 삶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나는 이게 학생 자치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이들이 스스로 뭔가를 해 나갈 수 있는 그 기반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 제도 같아.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기존의 뭐 학교 교육기관에서 아이들이 수동적으로만 뭔가 진행되고 뭐 배우는 걸 떠나서 이제 교육 활동을 배우는 걸 떠나서 어떤 사회인으로서 사회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 토대를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제도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한편으로는 이 학교 자치가 이 학교 자치라는 틀을 쓰고 아이들도 거기에 좀 틀에 매몰됐던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자기가 스스로가 뭔가를 이렇게 꾸려가는 게 아닌 어떤 제도권 안에서 그 학생 자치의 이점, 뭐 예를 들면 뭐 내신 전수가 반영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예산을 자기들이 받아 가지고 자기들의 뭔가 유익함을 위해서, 재미를 위해서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변질된 모습도 나타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안 좋은 모습들도 있었지만 그런 게 이제는 학생들 스스로 사회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된 것 같아서 꼭 이게 학교에서 정착이 되어야 된다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 나는 뭐 이 질문을 내가 던졌지만 나도 좋은 얘기를 앞에서 이제 많이 해줘서 짧게 요약하면 일단 학생 자치는 한마디로 하면 학생들한테 실패하는 경험을 축적시켜 주는 거. 음. 선생님들과 좀 비교를 해보면 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자치를 조금 경험을 해본 세대고 우리 윗세대는 자치가 아니라 무슨 선도 아니면 이렇게 뭐 학생회. 규율 뭐 그 학생회가 아니라 우리 윗세대는 왜 그런 거 있었잖아. 이렇게 막 그 교문 앞에서 선도부. 막 선생님처럼 선도부처럼 막 해가지고 음. 그지 막 약간 이제 그렇죠. 폭력적인 부분들로 비춰지는 그런 경험들을 했는데 아무튼 그 뭐 전체적으로 보면 공부를 잘하고 뭐 열심히 하고 하는 사람들은 실패를 안 해봐. 학교에서 자치가 없다면 자치나 어떤 이런 부분이 없다면 실패라는 경험 없이 자기가 목표가 한 대로 노력하면 착착 이루어진 상태에서 꿈에 다가가게 된단 말이지. 그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어른 세대라고 한다면 이 어른 세대들의 특징이 실패하면 뭐 되게 큰일 나는 줄 알아. 그런 느낌을 난 받거든. 그래서 음. 우리 아이들은 정말 똑똑하고 훌륭한 아이들일수록 실패 경험을 많이 해야지 실패한 다른 사람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자취를 하다 보면 소통을 하게 되잖아. 그래서 뭐 공부를 진짜 잘하는 애랑 공부에 별로 관심 없고 다른 쪽에 흥미가 있는 애랑 소통해 보면 '아 우리가 서로 다르지 않은 그냥 같은 인간이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기제가 되는 것 같아. 전통적인 학생회의 어떤 반감을 가지고 이렇게 정치 세력화돼서 이제 대립하는 각이 나올 때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아까 말했듯이 그런 걸 극복하는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고 했는데 그때 교사가 어떻게 역할을 했는지 궁금하다 이거지. 특히나 이런 갈등은 저희 학년자치회 안에서 발생했던 것보다는 이제 전체적인 틀에서 이제 학생회를 둘러싼 여러 가지 학생 자치 조직들 간의 분쟁이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학생회 통합의 차원에서 어떤 부서는 "난 여기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고런 경우에서 좀 갈등을 좀 빚었던 적이 있었는데 어 교사의 역할은 굉장히 좀 어 곤란했었어요. 진짜 이거를 좀 사실 진짜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딱 구조적으로 잘 짜여져 있는 조직들을 만들어 내고 싶은데 그리고 이렇게 하면 잘 돌아갈 것 같은데 아이들이 감정 싸움이 되게 치달아 가지고 그치. 이거를 제대로 이제 통합하거나 잘 굴러가게 하기가 되게 힘든 상황이었어요. 어 고런 상황에서 지난한 설득 과정을 거쳤는데 좀 해결 방안으로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어 그때 회장이 물러나고 난 다음 회장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야 이루어졌어요. 그 지난한 설득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음. 네. 결국 시간은 많이 어 필요하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그렇죠. 갈등을 중재하려는 노력을 교사가 할 수는 있지만 그 해결되지 않은 채로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맞아요. 근데 너무 조급해 어.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동기한테서 지금 노력을 해 준다는 거 자체가 우리가 의미가 있는 거지. 그치? 어떤 뭐 이렇게 노력을 슈퍼맨 같은 하고 교사가 나타나서 갈등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어. 절대 교사가 완전히 특히나 그 감정의 문제는 해결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요즘에는 더 힘든 것 같고 예전에는 이렇게 화해시키면 화해도 되고 뭐 이랬었을 때가 있었지만 지금 아이들의 그 미묘한 감정들은 교사가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해도 잘 되지가 않더라고요. 학생회를 하다 보면 갈등 문제가 생기고 그 학생의 전통적 학생의 조직 안에서도 갈등이 생기고 또 학생회를 둘러싼 외부 조직하고도 갈등이 생기는데 학생 자치회를 이제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이제 그게 이제 정의롭지 않거나 좀 너무 이렇게 아이들이 좀 치졸하다라고 느낄 때 강하게 개입하다가 보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 그건 뭐 나도 음. 경험했던 것 같고 그치. 그다음에는 결국에는 벌려놓은 사업을 있는데 이거를 해결을 못하니까 결국엔 선생님이 진짜 남아서 막 선생님이 다 하는 그런 거지. 사업들을 그렇죠. 선생님의 사업으로 곤란해지고. 남게 되는 정말 그 슬픈 스토리가 아마 지금 이거 듣고 계신 분들 중에 그런 경험 있는 분들 있을 음. 거야 진짜. 음. 남아서 혼자 피켓 만들고 막 눈물 흘리면서 그러니까 학생들도 정말 생각이 이제 깊고 막 나름대로의 어떤 감정이 정말 충실하기 때문에 정말 선생님이 정말 개입하고 싶어도 기다려 주고 막 고구마 먹듯이 답답해도 또 들어 주고 하는 게 정말 자취를 할 때는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 작년에 그 자치를 담당하셨던 선생님께서 정말, 정말 이렇게 마음에서 기다리시는 그 인내심이 어마어마하신 어. 분이었어요. 그래서 어. 이제 우리 학교에 이제 작년에 처음 오셨는데 자치회를 맡으셨는데 아이들은 한 해 전에 이제 자치를 경험한 친구들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텃세를 선생님한테 부리는 거예요. 맞아, 맞아. 음. 우리가 우리 학교에 대해서 잘하는데 그렇지. "저희가 더 잘한다." 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엉뚱한 방향대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걸 선생님께서는 보고 계시지만은 음. 진짜 그 고민의 과정을 제가 옆에서 지켜봤었거든요. 하지만 음. 그걸 끝까지 잘 가지고 계시면서 지켜봐 주고 계시다가 음. 아이들이 기다려 주니깐 결국에는 이제 '잘못된 방향이었다.'라는 걸 조금씩 깨달아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참 내공이 대단하신 분이다. 보살이다. 이렇게 표현도 했었던 것 같아요. 뭐 질문 하나 해도 될까 모르겠는데 네. 이 학생 자치가 활성화되면서 어떻게 보면 학생들의 생각들, 학생들의 입장들이 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이 적용이 되잖아. 그래서 그런 루트도 인제 많이 생길 거고 그다음에 교장 네. 선생님이나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요구도 많아질 테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속에서 선생님들에 대한 불만은 없었는지 뭐 예를 음. 들면 뭐 학생 인권 규정을 개정하는데 어 내가 알기로도 운상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인제 그런 규정 개정이 굉장히 자유로워졌던 것 같고 어
그래서 선생님 입장에서는 애들 인권은 되게 많이 향상되는 것 같은데 또 교권은 또 왠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런 또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사례가 혹시 있었나? 아니면 뭐 아니면 없었다면은 뭐 물론 선생님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충분한 그런 문화가 형성됐다고 좀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 사회가 왜 없겠습니까? 진짜 진짜 선생님들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자꾸 아이들의 의견을 중시해주고 또 너희들의 의견을 이야기해봐라. 그리고 뭔가 잘못된 부분을 찾고 짚어봐라. 이런 문화가 사실 수업에서도 있고 자취에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좀 잘 들어주는 분위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선생님들이 좀 느끼기에는 너무 본인들의 권리에만 이제 치중을 한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섭섭해하시는 선생님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리고 또 아이들의 표현이 어, 때때로 아니 종종 정제되지 못한 표현들이 많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음, 그런 말들을 정제되지 않는 표현으로 선생님들께서 듣게 되면은 그게 또 상처가 되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치 상처가 되지. 상처가 되죠. 상처받은 사람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어, 너무 키워준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런데 뭐 일면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될 때마다 좀 이게 맞는가 싶기도 하지만은 시간이 지나서 얘들이 만약에 사회에 나가서 뭐 불합리한 대우들을 받고 뭐 이런 경험들을 받을 때 얘들이 아무 말 못하고 아무 표현 못하고 있는 아이들로 자라나게 할 것이냐 아니면은 뭐라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잘못된 거 아니냐고 불합리를 외칠 수 있는 친구들로 자라나게 할 것이냐를 생각해 본다면은 뭐 당연히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만드는 게 맞지 않은가라는 생각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요. 모두 다 일반화시킬 수는 없겠지만은 그 과정에서 계속 설득하고 뭐 이해시키고 우리의 입장은 이렇다 이제 소통하는 과정들이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그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을 뭐 자치적으로 더 성장을 하려면 모든 교사들이 그 자치라는 측면에 동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결국에 부딪히는 것도 성장하는 거고 또 그 부딪힘 속에서 지지하고 기다려주는 것도 성장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 교사가 같이 이렇게 역할 분담이라든가 이렇게 어느 정도 소통이 된 상태에서 하면 더 좋겠지만 굳이 그렇게 의도하지 않더라도 인간의 어떤 삶이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어? 정이 있으면 반이 있고 정반합이 있고 그런 거니까. 그냥 민철이나 또 주도하는 선생님들은 주도하는 대로 가고 또 다른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갖고 있는 대로 또 아이들하고 만나고 소통하고 그분들 또 수업 들어가 보면 또 수업 기가 막히게 잘하시는 분들 그치. 많아. 그래서 그럼요. 음, 그냥 그런 거지 뭐, 그지? 네. 자치는 뭐 그런 거야. 사람 다 똑같을 수 없어요. 음.